여러분, 남북 해방이 아니라 노예 해방과 미국의 남북 전쟁의 승리라든지 남북 전쟁에서 이긴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분이 계십니다. 노예 해방과 더불어서 미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들으시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에이브러햄 링컨. 현재까지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현재 이 링컨의 얼굴은요, 미국의 동정과 집회에도 위대한 분으로 링컨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링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염, 밑에 수염. 약간 뭔가 더 근엄한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수염이. 그런데요, 정말 의외로 이 링컨은요, 몇십 년 동안이나 수염을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었던 남자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 수염이 처음으로 길렀던 수염이었대요. 그러니까는 뭐 수염을 길렀다가 다 없앤 다음에 다시 기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한 번도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수염을 기르게 된 이유가요, 딱 한 통의 편지 때문에 수염을 기르게 된 거였다고 해요. 수염을 기르게 된 계기. 이 링컨은요, 1860년대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3차례 투표 끝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3차례의 투표 끝에 당시에 존 브레킨리지라는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있었대요. 그 후보랑 같이 대통령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신문 기사에서는요, 이 링컨에 대해서 1860년대에 이 링컨에 대해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것이든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실패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대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불운한 남자. 이 링컨은요, 8번의 낙선을 비롯해가지고 정치 인생에서 유독 많은 실패가 있었던 남자였대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뭐 했다고 하면 실패할 사람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이 링컨이 유독 많은 실패를 뒷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힘들게 올라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링컨은요, 이번에 잡은 이 기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잡겠다고, 나 꼭 대통령 돼야 된다고, 꼭 내가 기필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굳은 의지로 선거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요, 링컨이 수염이 없었습니다. 공화당 거기 투표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올랐잖아요. 이때만 해도 링컨의 턱 수염은 없었어요. 그냥 깔끔한 옆에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860년 10월경에요, 이 링컨이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여기 밑에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하는 11살 소녀가 보낸 편지였어요. 여러분, 위에 가요. 실제 편지예요.
이 소녀가 진짜 실제로 쓴 편지. 11살 소녀가. 이 소녀가 링컨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요, 얼마 전에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링컨의 사진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11살이었던 어린 소녀의 눈에는요, 이 링컨의 인상이 너무 마른 데다가 날카롭고 무섭게 보였대요. 11살 소녀가 봤을 때 이렇게 헐쭉해가지고 날카롭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 아저씨 수염 기르면은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 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여성한테는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녀는요, 정말 이 소녀도 대단한 것 같아.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 링컨이라는 후보가 너무 인상이 세 보인다. 너무 무서워 보인다. 수염 기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대통령 후보한테. 이 소녀는요, 모든 여자들은 수염을 기른 남자를 좋아해요. 만약에 후보님이 수염을 기르시면 여자들이 수염 기른 링컨님을 보고 남편들을 닥달해서 모든 남자들이 후보님을 뽑게 될 거예요. 부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후보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실 거예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정말 그냥 딱 보고 이 남자 뭐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 이러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편지를 직접 써서 대통령 후보한테 보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현재도 그렇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깔끔한 인상이 중요시 될 때였어요. 뭐,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런 깔끔한 인상. 그렇다 보니까, 1800년대 이후에는요, 턱수염을 기른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 턱수염 때문에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선거가 한창일 때였어요. 이 소녀가 편지를 보냈을 때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11살 소녀의 편지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딱 있으면 옆에 뭐 보좌관처럼 이렇게 막 다 있잖아요. 뭐 매니저처럼 꼭.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소녀의 편지를 먼저 받아본 거예요. 링컨보다 먼저. 그리고 뭐 어린 소녀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 링컨님한테 수염을 기르라 마라 뭐 이런 편지를 보내고 난리야. 11살 꼬마애가. 약간 이런 느낌? 편지를 보내면은 이 옆에 보좌관들처럼 이분들이 먼저 11살 소녀의 편지를 받았고요. 이 옆에 있는 이제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꼬마애가 그냥 장난 편지 식으로 보냈나 보다. 뭐 알지도 못하는 꼬마애가 뭐 수염을 기르라 말아야. 링컨님 이런 애들 말 따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꼬마애가 뭘 안다고 뭐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냥 버리세요 편지 그거.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대통령 후보님이 이거 말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니까. 그런데요, 이 링컨은 달랐어요. 이 소녀의 편지를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소녀의 편지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한 번도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수염을 기르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려나? 나를 어리석게 생각을 하려나? 자신을 생각해서 편지까지 보내준 소녀가 되게 고마웠던 거예요, 이 링컨은.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이 링컨이요, 답장을 썼대요. 너무 고맙다고 이 소녀한테 진지하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요, 소녀의 말대로 수염을 기르면 인상이 더 좋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링컨은요, 이때부터 편지에 적힌 소녀의 조언에 따라서 정말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좀 기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지저분해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소녀의 말대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저분한 수염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링컨의 주위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했대요. 후보님 깎으시라고.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갑자기 지저분하게 기르시냐고. 좀 깎으라고 제발, 떨어지겠다고. 그런데 이 링컨은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860년 11월 6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당당히 39.8%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39.8%로 수염을 기른 채로. 당시에 이 11살 소녀와 이 링컨이 이제 주고받은 편지,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요, 이 주고받은 이 편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수염이 있는데 그 수염을 기르게 만든 사람이 11살 소녀라고 하니까. 이 링컨은요,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요, 바로 직접 이 11살 소녀,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던 그레이스 베델을 만나러 갔습니다. 실제로 만나러 갔대요. 당선 딱 되고. 이 그레이스 베델이 살고 있는 웨스트필드라는 곳에 들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대요. 저는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던 소녀를 만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링컨과 그레이스 베델은 만났다고 해요. 찾아온 거죠, 대통령이. 옆에는 재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링컨이 그랬대요. 이 소녀한테 직접 널 위해서 내가 수염을 기른 거야. 널 위해서 내가 수염을 길렀어. 그러니까 이 소녀는요, 어린 소녀의 이야기도 귀담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낱 그냥 11살인 저의 어린 이야기, 어린 소녀의 이야기도 귀담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르기 시작한 수염은요, 1865년 암살 당할 때까지 이 링컨은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링컨의 수염 기른 모습이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죠. 오히려 이 모습이 익숙하고요, 이 모습이 약간 낯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수염이 있었던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초상화나 이런 걸 봤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레이스 베델이 살고 있었던 뉴욕의 웨스트필드라는 곳에 가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재현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여기는 링컨의 어린 소녀가 살았던 곳이라고 쓰여진 표지판도 같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링컨의 어린 소녀가 살았던 곳이다. 동상과 표지판.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분이 주고받은 편지는요,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 작은 편지 하나가 약간 되게 의미 있게 된 사례거든요. 그냥 이 어린 소녀는 그냥 좀 수염 길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편지를 보냈고, 이 링컨은 무시하지 않고 길러볼까? 이 소녀의 편지로 인해 가지고 수염을 기르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만나러 갔고. 근데 이 서로 나눈 대화가
뭔가 좀 그렇더라고. 링컨이 너를 위해서 이 아저씨가 수염을 길렀어. 이 소녀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도 귀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2010년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영화화 됐어요. 이 이야기는 영화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나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해서 개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는요, 링컨 수염에 얽힌 링컨과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첫 이야기라 좀 버벅거렸네요.